슬기로운 의사생활 12화 리뷰.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슬기로운 의사생활 최종화까지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12화를 끝으로 1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정말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에서 이렇게 종영이 되니 많이 아쉽네요. 하지만 시즌2가 있으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 구구즈 러브라인 정리, 2. 좋았던 점, 3. 아쉬웠던 점, 4. 풀리지 않은 떡밥들, 이와 같은 4가지 주제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즈 러브라인 정리. 드라마의 중요한 파트였던 러브라인이 시즌1에서 어땠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익준, 송화. 익준은 송화를 따라 속초까지 가서 담담하게 송화에게 그동안 간직했던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때 익준이 고백하는 대사를 잘 보면 고백하면 살짝 어색해질 것 같지만 이번에도 고백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번에도 라는 말을 잘 생각해보면 익준이 이전에도 송화를 좋아했고 고백하려 했었지만 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넌지시 밝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송화는 급작스러운 고백에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은데, 송화 자신도 익준을 좋아했었지만 고백하지 않았던 혹은 하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도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즌2가 시작하면서 송화가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그동안 익준과 송화의 관계에 제작진은 많은 복선과 암시를 통해 커플 성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번 시즌1에서 익준과 송화가 커플이 되지는 않았지만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시즌2에서는 송화의 과거 서사를 충분히 보여주며 익준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준한, 익순. 수술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익순과 통화 한 번 하지 못한 준하는 너무도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커플링을 익순에게 보내게 되는데 수치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옵니다. 수치인 불명으로 반송된 속보가 이들의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는 듯 하네요. 장거리 연애가 쉽지 않을 텐데 시즌2에서 이들이 어떻게 난관을 헤쳐갈지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듭니다. 준한, 익순의 과거 서사는 아직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궁금한 점이 아직 많습니다. 시즌2에서는 둘의 첫 만남과 서로에게 반하게 되는 계기를 보여줬으면 하네요. 그리고 연애와 결혼에 트라우마가 있는 익순은 과연 준한을 통해 마음을 열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석형, 미나. 미나의 고백을 들은 석형은 일단 거절한 상태이고 미나는 거절당했지만 굴하지 않고 계속 석형에게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12화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는 석형을 찾아와 같이 먹는 장면에서 미나의 노력이 많이 보였죠. 시즌2에서도 미나는 꿋꿋이 들이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새로운 변수가 생겼는데 바로 석형의 전부인 윤신혜입니다. 그동안 석형은 자신의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던 신혜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종종 보여줬었는데 바로 그 신혜가 석형에게 전화를 걸었고 석형은 고민하다 전화를 받으며 12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즌2에서는 신혜의 등장을 통해 비교적 잠잠하던 석형, 미나 러브라인에 새로운 긴장을 불어넣을 것 같습니다. 겨울 정원. 그동안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겨울 정원이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정원은 신부의 길을 포기하고 의사의 길을 걸으면서 겨울이와 함께 할 것 같네요. 이제 시즌2에서는 겨울 정원이 꽁냥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을 미소짓게 할 것 같습니다. 사귀기까지의 과정이 힘들었지 둘의 연애에는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아이를 좋아하는 정원이가 겨울이와 결혼하고 아이도 볼 수 있을지가 시즌2에서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좋았던 점.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좋았던 점은 정말 많았지만 4가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악역이 없음. 감독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메인 빌런 없이도 충분히 재미있었습니다. 천명태 교수가 악역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스토리를 관통하는 악역이라고 보긴 어렵고 부분 에피소드에서의 악역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드라마의 경우 선과 악이 극명하게 나뉘어 싸우는 스토리가 많은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경우에는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그러했듯 기존 드라마의 클리셰를 깨면서
메인 빌런 없이 일상적인 이야기로 채우면서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밴드 음악 드라마는 아니지만 매화 밴드 음악이 나오면서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메이킹 영상을 보니 주인공들이 멋진 밴드 장면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노력만큼 멋진 밴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배우들이 직접 OST에 참여하기도 해서 더 좋았네요. 복선과 암시, 스토리를 풀어냄에 있어서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복선과 암시가 있었습니다. 특히 PPL인 커피도 극중의 장치로 훌륭하게 사용하여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고, 차 번호판, 신발, 꽃, 음식, 비, 거울, 선, 조명, 색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출된 장면들이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 많아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5명. 일반적인 드라마는 메인 주인공을 중심으로 서브 캐릭터들이 함께 극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3에서는 무려 5명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다소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비교적 적절한 밸런스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잘 풀어낸 것 같습니다. 타 드라마에서는 보기 힘든 주인공들의 케미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네요. 아쉬웠던 점. 전반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본 드라마이지만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느낀 부분도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패턴화. 드라마 중반부부터 드라마가 패턴화됨을 느꼈습니다. 소재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매 회차에서 다음과 같은 패턴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환자가 등장하고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진 혹은 주변 인물들과 갈등을 빚습니다. 그러다가 환자 상태가 좋아지면서 혹은 상태가 안 좋지만 감동을 주며 마무리됩니다. 이외에도 식사 장면과 밴드 장면도 패턴화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패턴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신선함이 감소되고 이야기의 흐름이 예상된다는 단점이 있고, 보통은 감동적이었을 장면도 패턴화되다 보니 조금은 억지 감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복잡한 서사 구조. 주 1회 방영하면서 환자와 주인공들의 이야기에 밴드 장면까지도 넣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주 2회 방영의 일반적인 드라마보다 한 회차에 많은 이야기를 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지고 서사 구조가 다소 복잡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환자 이야기, 러브라인, 가족 이야기 등 소재가 많아서 한 주제를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많은 에피소드를 다루면서 양적으로는 훌륭했지만 에피소드의 깊이는 다소 얕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나친 완벽함. 구구주들은 완벽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주인공 5인방은 개인별 스펙도 최상위권이면서 의사로서, 친구로서, 동료로서, 가족으로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다들 잘생기고 예쁘기까지 하면서 재벌 2세도 2명이나 있죠. 물론 드라마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현실감 있는 에피소드들에 비해 주인공들의 완벽함은 현실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기에 낯선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풀리지 않은 떡밥들. 시즌2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모든 떡밥이 회수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오래된 떡밥부터 최근의 떡밥까지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와이 이야기. 준환이 하와이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서사가 충분히 나오지 않은 익순이와의 연결고리 힌트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취인 불명 반송. 준환이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고 보냈는데도 택배가 반송되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익순이가 자가격리 혹은 귀국을 하게 되어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현실적으로 익순만을 위해 해외 로켓 촬영을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시즌2에서는 익순이 다시 한국으로 온다는 설정이 여러모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석형의 전처 윤신혜. 석형의 가족들로 인해 힘들어하다 이혼한 석형의 전처 윤신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며 시즌1이 끝났습니다. 자연스레 무슨 일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양 회장의 죽음과 유산 분배 소식을 들은 윤신혜가 다시 석형에게 접근하면서 시즌2에서는 신혜가 미나의 경쟁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정원의 두통. 두통 장면이 몇 번 나와서 혹시 안정원에게 병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시즌1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아픈 것이 아닌 신부의 길을 포기하는 갈림길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두통이 온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그렇다면 계속 의사를 하면서 겨울이와 함께하기로 한 이상 더 이상의 두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즌2에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